어쨌든 움직이면 다 전기요. 그러니까 대전제는 움직이면 다 전기다. 전기를 만들어주면 이 전기가 딜레이 타임 없이 수억 개의 세포에 동시에 전달이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야들이 동시에 수축하는 거예요. 이 거대한 덩어리가. 이게 바로 심장이야. 자율, 반사, 수의. 안녕하세요. 이윤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문호입니다. 네, 참 복잡하고도 까다로운 기관인 뇌. 많은 기계들이 복잡할수록 예민한 것과 달리 우리의 뇌는 웬만한 충격에는 견딜 수 있는 완충력과 손상을 보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작은 손상에는 기능 저하를 인지하기 어렵고 한번 손상되면 되돌아가기 어렵기 때문에 가지고 태어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뇌 건강의 가장 나쁜 습관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쉴 때마저도 어떻게 하면 더 잘 쉴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무언가를 더 잘할 수 있을까? 애태우며 걱정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뇌에는 일을 하는 회로와 그리고 쉴 때 움직이는 회로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번갈아 가며 사용하지 않고 한 가지만 사용하게 되면 뇌 기능에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제 기능을 못한다고 합니다. 네, 박사님, 그렇다면 일을 하는 것과 쉬는 것, 이것도 교본 운동에 해당되는 건가요? 네, 조금 다른 개념인데 교본 운동은 팔이 나가고 들어가고 다리가 나가고 들어가고 그러니까 계속 운동 중에 이렇게 교대로 한다는 말이고 그다음에 좀 앞에 그 멘트하신 쉴 때도 자꾸 걱정을 하는 것이 그 일을 어떻게 하면 잘할 건가 자꾸 걱정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했는데 그거는 조금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브레인은 생각보다 굉장히 열심히 액티브하게 일할 수가 있어요. 오랫동안. 물론 그렇다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푸는 거는 1시간 정도 집중하면 이제 떨어지긴 한데 쉴 때도 계속 우리가 풀려고 하는 문제를 계속 염려하고 잘하려고 노력하는 그 배경적인 그 의식, 그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흔히 이제 우리가 무의식 중에 뭐가 이렇게 불쑥 창의적인 튀어 올라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최근 다른 연구 결과는 그게 무의식 중에 나온 것이 아니고 계속 그 의식적으로 어떤 문제를 풀려고 노력을 하다가 잠깐 쉬는 틈에도 무의식적으로 계속 그 문제를 풀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가 창의적인 게 나온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계속 어떤 문제를 두고 계속 집중적으로 그 드라이브 하는 거는 브레인 상당히 좋습니다.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돼요. 네, 박사님의 뇌는 특히 생생하게 바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럼 박사님만의 뇌를 휴식하게 하는 방법 있으신가요? 예. 저는 이제 이렇게 학습할 내용이나 새로운 문제가 생기면 계속 그걸 집중적으로 예를 들면 한 2시간 공부를 하면 2시간 집중적으로 생각하면 잠깐 한 30분 정도 신문을 보거나 릴렉스를 해요. 그때는 릴렉스를 하는데 그 릴렉스 하는 시간이 30분을 넘어가면 안 된다 봐요, 저는. 만약에 집중적으로 1시간 반을 생각했다면 릴렉스 하는 시간 한 20분 정도면 충분해요. 그래서 신문을 보거나 바깥에 이렇게 먼 경치를 보는 것이 브레인을 쉬는데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네, 박사님처럼 이렇게 20분 정도는 신문을 보거나 이렇게 먼 경치를 보면서 나만의 안식을 취하는 것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어떤 공부를 해볼지 기대가 되는데요.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은 그 운동의 3가지 형태인 반사 운동, 수위 운동, 그리고 자율 운동. 이건 각각 큰 주제들인데 자율 운동은 우리가 내장기관, 심장이나 허파처럼 우리가 의식적으로 조율하기 어려운 그런 운동들이죠. 그 다음에 반사 운동은 주로 척수를 중심으로 해서 어느 정도 훈련이 가능한 운동입니다. 그래서 반사신경이 아주 그 운동선수 탁월하죠.
예, 어느 정도 훈련이 가능하고 마지막에 이제 수위 운동은 우리 의도가 담기는 운동, 그러니까 대뇌 피질이 전두엽이 관련되는 운동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이제 자율 운동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네, 반사, 자율, 수위 운동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텐데요. 전체 뇌과학 공부 중에서는 어디에 해당되나요? 예, 우리 운동은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율 운동, 반사 운동, 수위 운동. 예. 뭐 사실은 이 세 가지 운동이 우리 동물이 하는 모든 운동을 포괄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그 자율 운동은 심장, 허파,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그 혈관이, 동맥 혈관 굵기가 자율적으로 크기가 조절될 정도로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그 자율 운동은 우리가 의식을 거의 못해요. 의식적 컨트롤이 힘든 것이 자율 운동이고, 그 다음 운동은 뭐냐 하면 이제 척수 중심으로 한 반사 운동입니다. 그 반사 운동은 사실은 우리가 그 적각적 위험에서 회피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진화되어 온 거죠. 반사 운동. 그 다음 전적으로 이제 위에 올라와서 고위 피질에서 하는 그 수위 운동은 그것이 바로 우리 행동이죠, 사실은. 우리가 걷는 거, 숨 쉬는 거 갖고 행동이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 동물이 그 기본적으로 하는 항상성을 바탕으로 하는 운동들이고, 그 수위 운동은 우리 그 학습된 기억을 바탕으로 아주 정교한 운동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운동, 수위, 반사, 자율 운동을 이해를 하면 브레인 전체가 거의 60% 이상 관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박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의 몸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신체 운동은 뇌와 어떤 관련이 있을지 현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운동을 크게 세 가지로 보면 반사, 자율, 수위. 자, 반사, 자율, 수위 순서가 있습니다. 반사가 맨 먼저 같아요. 자율입니다. 네, 자율. 자율 운동. 그 다음에 반사, 수위. 자율운동의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자율운동이 가장 구체적인 예는 심장근 움직일 때 무수하게 많은 근육세포들이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예. 근육세포들이 함께 움직여요. 놀랍게도 심장에는 그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이 들어가긴 해요. 특히 미주신경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교감신경이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심장을 잘라갖고 그 잡아 내놔도 벌떡벌떡 뛰어요. 이 세상에. 신경이 연결 안 됐잖아요. 잘라내면. 근데 뛰어요. 많은 들 자율적으로 하는 거예요. 맞죠? 이게 자율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컨트롤 센터가 없이도 심장이 뛴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브레인에서 신경과학에서 가장 그 대전제가 뭐냐 하면 모든 움직임에는 신경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심장은 잘라냈는데 바깥에 꽂아보냈는데 뛴다고요. 물론 오래는 아니죠. 잠시라도 뛰거든요. 왜 그럴까요?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신경에 해당되는 그런 구조물들이 그 근육세포가 변형돼서 나왔어요. 자, 이런 것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사실은 학습에 있어서는. 심장이 뛰는데요. 그 뭐가 변형돼서 이렇게 됐어요.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배워온 거예요. 근데 호흡을 한때 딱 멈추고, 심장이 뛰어. 모든 움직임에는 반드시 신경이 들어가야 되는데, 신경이 없지 않냐? 그렇잖아요. 신경이 없는데, 어떻게 뛰어? 모든 움직임에는 신경 시스템이 들어가야 돼요. 신경이 들어가줘야 돼요. 신경이 결국은 근육이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샘들, 침샘, 뭐 이런 것들을 자극해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데, 신경을 지금 잘라냈다는 말은 신경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움직여요. 네. 그래서 그게 거기서 딱 이러면 스탑을 하셔야 돼요. 한참 동안. 왜 그러지? 진짜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있는 거는 뭐죠? 심장 이런 뭐 이렇게 사진 같은 거 보시잖아요. 아주 그 심장 닭 뭡니까? 심장 그거 먹잖아요. 심장들 먹어봤잖아요. 예.
염통. 그래요. 맞아. 그게 굉장히 그 특수한 조직이잖아요. 그럼 심장은 그게 보면 뭐 뼈도 있는 거 아니고 아주 고무같이 뗀뗀한 뭐가 있는데 탄력성 있는 뭐가 있다 그죠? 그리고 다른 뭐가 없다는 거예요. 유니크하게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 놀라야 되는 게 심장 구조에서 다른 게 없다는데 놀라야 돼요. 그 무슨 뭐 뼈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주 단단한 뭐 그런데 탄력성 있는 근육이잖아요. 우리가 그걸 따라서 심장근. 참 놀라워. 심장근밖에 없는 거예요. 첫 번째 그걸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 그러면 그런데도 이게 벌럭벌럭 뛴단 말이죠. 그러려면 정기적 자극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여기서 차가 나야 돼. 바로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심장은 잘 들으세요. 놀랍게도 근육세포가 일부 한 5% 근육세포들이 변형이 됐어요. 있는 건 근육세포밖에 없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신장에 거의 대부분 근육세포인데 근육세포의 100개 중에 한 5개 정도가 변형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스스로 전기를 만들어낸 거예요. 심장을 나눌 때는 따라서 고유신경, 특수신경. 네. 다 신근이요. 심장근이잖아요. 줄여가 신근이라 그래요. 근육이요, 근육. 근육이 95% 근육들은 지 역할 그대로 해요. 근육은 뭐죠? 수축하는 거잖아요. 수축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수축하려면 어쨌든 움직이면 다 전기요. 그러니까 대전제에서 움직이면 다 전기다. 생물학이란 거는 전자기 상호작용의 부분집합일 뿐이에요. 전기가 있어 움직여주는데 그 전기 누가 만들어주느냐? 있는 거는 심장세포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전기 만들 세포가 나와줘야 되죠. 그래서 100개의 심장세포 중에 5개 정도가 돌연변이 비슷하게 바뀌어진 거예요. 바뀌어져서 특수신근으로 바뀐 거예요. 따라서 특수신근. 그래서 고유신근은 그냥 펌프질하는 근육이 됐고 그냥 있고 그 중에 5%가 특수신근이 되면서 전기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걸 이제 따라서 히스번들, 푸키네 브랜치 그런 특수한 전기를 만드는 조직들이 출현한 거예요. 그게 다 출발이 뭐다? 심장근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펌프질하는 거예요. 심장이 가장 중요한 그거예요, 사실은. 예. 딱 뛰냈는데 이 중추신경하고 떨어져 나갔는데도 움직인다는 거예요. 봤더니 스스로 전기를 만드는 세포가 출현했다는 거예요. 자, 심장을 지금부터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심장 혹시 그려보신 분? 이 의대 쪽 그 전공하신 분들이 좀 몇 분 있는데 심장 다 그려보신 분? 한번 모르긴 하도 중학교 생물 시간에 잠깐 보고 말았을 거예요. 그리진 않았죠? 그랬어요? 한번 그려보세요. 자, 오케이. 심장 그리기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그 형태가 대부분 곡선이고 모양은 대충 알겠는데 자심실 따라서 자심방, 우심실, 자심방, 자심실. 네, 우리가 포유동물이라서 그게 정착이 된 거예요. 양서류가 다 또 달라요. 그게 대충 알잖아요. 포유류에 우리가 심실, 심방 각각 2개, 4개의 방을 구조로 갖는 이 구조를 여러분들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자, 지금 한번 그려볼게요. 이 심장을 먼저 자, 요거다 그릴게요. 자, 심장을 여러분 그려보면 이제 시행착오가 좀 있는데 제가 하는 방식대로 한번 그려보세요. 자, 지금 빨리 그리겠습니다. 단면 구조입니다. 일단 단면 구조. 잘 될지 모르겠네. 자, 먼저 하면 우심실을 먼저 그려요. 요까지 딱 그려야 돼요. 단면 우심실, 단면 구조. 자, 요 방식대로 하면 한 번 그리면 평생 따라 그릴 수 있어요. 요까지만 딱 그리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조금 얇게 약간 이렇게 올라가줘야 돼요. 이게 왜 그런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 얇게 이렇게 따라오세요. 그럼 여기서도 불룩해져요. 두꺼워져요. 그 다음에 자심실을 그려요. 자심실을 그리는데 이렇게 와서 여기까지가 딱 스탑해줘야 돼요. 됐어요. 네.
자, 요 구조는 조금 연습하면 걸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 따라서요. 우심실, 자심실. 그게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두꺼운, 심장의 특징은 단면 보시면 엄청 두꺼운 근육이잖아요. 그 두꺼운 근육을 표현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두꺼운 근육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서부터, 자, 이렇게 두툼하게, 이렇게. 자, 여기 와서는 그냥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자심실에서는 굉장히 두꺼워요. 근데 우심실은 그렇게 안 두꺼워요. 또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심실에 갈 때는 이 근육세포벽이 얇아요. 이렇게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우심방을 그려줘야 돼요. 우심방 구조가 어떻게 나오는가 보여드릴게요. 조금 복합적인데, 요거 막으면 이제 자심실이 되는데, 자심실을 막는 구조를 보여드릴게요. 자심실을 요렇게 가서, 요쯤 가고, 요게 얇게 이렇게 따라와 주셔야 돼요. 얇게 따라와서, 이쯤에서, 자, 요거 잘 처리해야 돼요. 이게 바로 뭐냐면, 허파 쪽으로 가는 허파동맥이에요. 따라서 허파동맥. 네. 허파동맥. 허파동맥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지금 허파동맥으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구조 숲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상당히 큽니다. 허파동맥이. 허파동맥 이렇게. 이래 가면, 좌측, 이쪽이 좌측입니다. 좌측 허파동맥이 이쪽 가서 두 갈래로 갈라져요. 자, 두 개의 좌측 허파동맥까지 있습니다. 자심방. 자, 자심방을 그려주는 거예요. 자심방도 혈관이 크게 부풀어진 겁니다. 여기서 그러면 이렇게 가면 허파동맥으로 가요. 허파로 가요. 자, 그러면 허파동맥 가서 허파에서 모세혈관으로 바뀌어갖고 허파에서 다시 심장으로 와요. 이게 바로 허파정맥이 돼요. 네. 자, 허파정맥이 어떻게 되는가? 이쪽에서 허파정맥도 두 갈래 길입니다. 일단 허파정맥이 이렇게 와갖고 이렇게 온다. 자, 요 부분 잘 처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와갖고 이런 구조가 돼요. 그래서 점선을 표시해 주면 이렇게 되는 이게 자심실이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좀 단면입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판막이 요렇게 나와줘요. 요게 끝이. 자, 여러분 감 잡으셔야 돼요. 뭐냐면, 지금 요거 지금 어색한데, 이 입체 구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혈관이 이렇게 돼갖고 요 단면이 보이는데, 요 사이를 지금, 이게 착하면 요 사이를 요렇게 가요. 이게 바로 뭐냐면 대동맥이 되는 거예요. 자, 우심방은 어떻게 그리냐면, 우심방. 자, 다시 우심실. 자, 우심방은 이제 들어가줘야 돼요. 우심방이 놀랍게도 이어서 이렇게 그려주세요. 우심방벽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게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가는 입체로 그려주면 여기에 상대정맥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정맥의 단면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아, 이거 쉽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연습해야 돼요. 예. 예. 자, 그 다음에 하대정맥 뒤에 조금 하면 여러분들 아하,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걸 좀 감 잡을 겁니다. 자, 하대정맥은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늘어와요. 입체 구조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갖고, 자, 이게 하대정맥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정맥을 제가 빨간 걸 해줄게요. 이렇게 들어가서, 그 다음 또 이렇게 들어가요. 아래 위로 올라와요. 그래서 우리 상체에서 정맥 순환이 다 되면 상대 정맥을 타고 저 우심방으로 들어가고, 다리에서 또 올라오는 거는 다리에서 또 올라오고 이렇게 들어가요. 이 정맥이요. 가장 큰 정맥이요. 요거에
지금 이렇게 갔으니까 이 피가 구멍이 이렇게 나져 있어야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따라갖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위에서 이산화탄소를 많이 먹으면 정맥혈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자, 됐죠? 그러면 이게 심방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심실로 늘어와 줘야 돼요. 펌프는 심실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심방 그냥 방이요. 혈액을 가다 놓는 방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들어오는 창고예요. 심실이 펌프예요. 자심실, 우심실이 펌프예요. 그럼 펌프로 늘어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심방에서 심실로 늘어보내는 구멍이 여기 있어요. 이게 삼천판이라 배웠을 거예요. 한번 기억날 거예요. 삼천판 구멍을 통해 갖고 정맥피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요 구조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정맥피가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이게 펌프질하면 우심실이 펌프 팍 하면 어디로 가느냐 하면 바로 허파 동맥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중학교 고등학교 시험 기억날 거예요. 우리 몸에서 산소 농도가 산소 농도 가장 낮은 피가 혈관이 어디냐 물을 그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게 뭔지 알아요? 동맥중인데 동맥이 일반적으로 산소가 많잖아요. 근데 동맥 중에 무지하게 큰 동맥 중 하나가 산소가 가장 낮은 동맥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이 동맥이 허파로 가는 동맥이에요. 이제 이 구조로 보면 금방 이해가 돼요. 허파로 이제 이산화탄소를 부르고 내리고 산소를 실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 짐칸에는 이산화탄소 가득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까지가 정맥으로 가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허파가 여기 있어요. 허파에 모세혈관 가면 허파에서 이제 싱싱한 산소를 가득 싣고 이산화탄소 부르고 한 피가 이렇게 와요. 자, 이게 산소가 많은 피입니다. 이게 뭐죠? 허파 정맥입니다. 이렇게 다시 들어와요. 들어오면 자 어떻게 되겠어요? 자심방으로 들어와서 자심실로 늘어와요. 이렇게 늘어오면 가장 두꺼운 게 자심실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게 두께가 의미가 있어요. 예, 자심실이 가장 두꺼워요. 이 강력한 자심실에 펌프에 의해 갖고 이게 이 혈류가 어떻게 되나 보세요. 이렇게 해서 바로 여기로 가요. 여기로. 요 판막이기 때문에 이리로 못 들어가요. 여기 2천판입니다. 여기 있는 게. 요거 3천판. 3천판이 있기 때문에 상주 생각해보세요. 여기 구멍이 나 있는데 자, 우심실이 푹 이렇게 펌프질 하면 피가 일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심방으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3천판이라는 판막이 있어요. 못 들어가요. 그 대신 일로는 들어가요. 됐죠? 네, 그 구조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산소를 먹으면 이게 동맥이 되는데, 여기서 동맥이 되잖아요. 어디로 가는 거 잘 보세요. 지금 이 구조를 아셔야 돼요. 여기에 혈관 중에 가장 큰 혈관이 이렇게 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엄밀히 말하면 요것서 허파로, 오른쪽 허파로 가는 것도 요렇게 있어요. 그래서 요게 요런 구조를 가져요. 요렇게 좀 그려주세요. 요렇게 돼 있어요. 기가 막힌 거죠. 자, 요 구조를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 이 동맥이 대동맥을 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서 사실은 이 밑으로까지 이렇게 나죠. 대동맥이. 이렇게 해서 대동맥이 이렇게 늘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온몸으로. 이렇게 해서 목 위로 요 두 개. 자, 따라서요. 경동맥, 목동맥. 네, 대동맥에서 곧장 가지를 쳐갖고 이렇게 올라가는 경동맥이 이제 여러분들 오늘 공부하는데 계속 연결됩니다. 경동맥. 네, 경동맥 의미 말씀드린 요 가지가 올라가서 두 개로 갈라져요. 네, 경동맥입니다. 자, 또 대동맥. 요걸 대동맥 활이라고 그래요. 대동맥 활. 활처리 되어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구조적인 거고 펌프를 미케니컬하게 어떻게 하는가 그 문제고 전기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나 보여드릴게요. 자, 심장을 전기적으로 간단히 그리면 단면 구조에서 전기적으로 그리면 자, 이게 중요합니다. 심장을 개념도만 자, 이게 심장이에요. 네.
자, 용어를 적어주면, 이게 상대 정맥, 이게 대동맥, 대동맥 활이라 그래요. 아크. 이게 폐동맥. 허파, 폐. 예, 허파, 폐. 예. 자, 이게 하대정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도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에, 바로 지금 어느 위치냐 하면, 우심방 이 벽에, 아까 이야기했던 그 특수신건인, 그러니까 근육세포가 변형돼 갖고 전기를 만드는 세포가 출현한 거예요. 진짜 놀라워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 하면, SA라 그래요. 일단 적어놓았어요. SA. 예. SA에서 이 가지가 일단 3개. 이 전기 활성 전이가 가는 위치입니다. 자, 이거는 좌심방으로도 가요. 그 다음에 요 위치는 전부 다 우심방입니다. 우심방에서 넘어오는 이 중에 하나를 받아갖고 여기 있는 게 뭐냐 하면 A번입니다. 아트리오 벤트리클. 따라서 아트리오 벤트리클. 예. 이어서 어떻게 되냐면 요걸 받아갖고 이어서 엄청난 그 전기를 전달하는 섬유 다발이 있어요. 번들 오브 히스. 따라서 히스 번들. 히스 번들이라는 구조에서 쭉 나와갖고 한쪽은 오른쪽, 한쪽은 왼쪽으로 이렇게 가요. 네, 그 다음 중간에도 이렇게 가고. 자, 이걸 뭐냐면 요걸 히스 번들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요 구조를 푸키네라고 그래요. 푸키네 프렌치라고 그래요. 프르키네 프렌치. 네, 가지라고 그래요. 네. 그러면 이걸 트리거 시켜주는 것은 뭐냐 하면 바깥에서 온 자율신경이, 자율신경이 이걸 액티베이션 시켜줘요. 심패틱 너브에서 액티베이션 시켜주고 이걸 또 억제시켜주는 거는 바로 뭐죠? 그러니까 심장은 두근두근거리고 그다음 슬로우 다운하고 심장 푹푹 뛰잖아요. 놀라면 그게 해주는 게 교감신경. 그러면 이거 계속 푹푹 뛰면 안 되지. 심장 터지면 안 되지. 그럼 심장을 컴다운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미주신경이 하는 거예요. 따라서 부교감 미주신경. 네. 부교감 지난 시간 다 그려줬습니다. 부교감 미주신경이 야를 억제를 해줘요. 부교감 미주신경이 야를 억제해줘요. 그래서 이걸 자 미주신경.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자 우리 누랄 시스템에서 와갖고 해주는데 요거 미주신경하고 교감신경 빼놓고는 자율적입니다. 이거 두 개가 없어도 야들이 잠시 동안 동작을 해요. 왜냐하면 SA가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해줘요. 펄스를 만들어줘요. 그 가지 중에 그 펄스를 이어서 만들어준 펄스가 이렇게 전달돼갖고 심장근이 뛰는 거예요. 뛰는데 그게 핵심, 자율적 핵심 뭐라 했죠? 함께 뛴다는 거예요. 자.
함께 뛰는 메커니즘은 뭐냐면 잘 들으세요. 자, 지금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우리가 신경이 가지가 쭉 전기처럼 나가고 가지가 나면 먼저 전기가 오는데 하고 늦게 오는데 하고 다 이렇게 박자가 날 거 아니에요. 심장이 뛰는데 심장의 움직임에 가장 유력한 거는 함께 퍽, 함께 퍽, 함께 퍽. 그렇잖아요. 잘 한 관찰해보세요. 우리가 다른데 그렇게 하나요? 다리 근육 그렇게 하나요? 손가락 근육 그렇게 하나요? No. 우리 몸에서 대규모로 한꺼번에 퍽, 퍽 하는데 유일한 기관인데, 심장이. 자, 그러면 심장세포가 몇 개 될 것 같아요? 심장 근육세포가. 천문학적으로 많잖아요. 수억 개가 넘잖아요. 간단히 봐도. 이만한 덩어리니까네. 근데 이만한 수억 개의 세포들이 어떻게 한꺼번에 같이 퍽, 퍽 이렇게 해줄 수 있을까요? 이 거대한 수억 개 되는 세포들이 어떻게 한꺼번에 근육세포를 움직여줄 수 있는가? 그러면 특수한 구조가 있어야 된다는 걸 금방 알게 되는 거예요. 그 특수한 구조가 뭐냐 하면, 따라서 갭정션. 상어는 이렇게 태아 때 거의 갭정선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또 태아 때도 거의 갭정선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물을 봤을 때 함께 무지하게 큰 덩어리들이 함께 움직인다 하면, 아, 저 갭정선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갭정선 아주 간단한 개념이요. 뭐냐면, 자, 이렇게 신경세포의 기본적인 건 이렇게 나와갖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시냅스를 형성해갖고, 이렇게 근육이 뛰든지 뭐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갭정선은 뭐냐 하면, 이 세포들이 어떻게 되나 하면, 이게 연결이 구멍이 나 있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연결이 구멍이 났어요. 그러면 이제 신장 근육 나중에 교과서를 한번 보세요. 요걸 갭정션이라 그래요. 뭐냐 하면, 정기적으로 그냥 도체 그냥 연결되어 버리는 거예요. 딜레이 타임 거의 없어요. 여기에서 페이스메이커의 펄스가 뻥 일어나면 이 펄스들이 전달이 되는데, 여러분들 마라톤 뛸 때 페이스메이커 개념 알잖아요. 동일해요. 보조를 맞춰주는 거예요. 여기서 페이스메이커 셀이 퍽 전기를 만들어주면 이 전기가 딜레이 타임 없이 수억 개의 세포에, 수억 개가 아닌데 그 부근에 있는 모든 세포에 동시에 전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야들이 동시에 수축하는 거예요. 이 거대한 덩어리가. 이게 바로 심장이에요. 그래서 요거 한 마스터 페이스메이커 셀만 있으면 야가 전기 펄스를 만들어주면 요 갭정선이라는 저항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순식간에 흐르는 통로를 타고 전기가 쫙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수하게 많은 근육세포가 동시에 심장 근육세포가 벌떡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대한 피를 쫙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놀랍죠? 바로 이거예요. 그 구조예요. 그래서 이걸 반드시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이거 전기를 재볼 수가 있어요. 이 전기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심장 이렇게 가슴 안 열고 바깥에서 여러분들 이게 뭐 패치 붙어 갖고 여러분들 건강 진단 다 해보잖아요. 하면 해봤죠. 여러분들 심전도 재봤잖아요. 중환자실에 가면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게 저거잖아요. 심전도 퍽 뛰는 거 보잖아요. 그 곡선.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자 보세요. 쭉 가다가 자 동반결절이 퍽 하고 뛰어요. 이렇게. 뛰면 방실결절의 그 셀들이 잠시 대기하고 있는 순간에 와요. 요까지 그리시고, 요까지. 요게 지금 SA가 뛰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그 다음에 방실결절이 뛰면, 방실결절이 준비하고 있어요. 대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쫙 갔다가 쫙 뛰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 다음 좀 밑에 더 내려갔다가 다시 요 위치에 왔다가,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야가 방실결절이 힘든 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완화되가 릴렉스를 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심전도예요. 심전도 다 이해했어요. 이렇게 간단한 거 심전도라는 게. 이제 중환자실에 가갖고 이 차트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금방 알 거예요. 그래서 이게 K-웨이브라 그러고 QRS 그 다음에 이게 T-웨이브
이렇게 돼요. 심전도가. 요까지가 대략 0.8초인가 그럴 거예요. 여기에 대응되는 근육들을 꼭 기억하세요. 심근. 네. 반사는 골격근. 주로. 골격근이 될 수도 있고, 그랜더. 네. 분비샘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피부도 되기도 하고, 굉장히 많습니다. 골격근. 자, 수위는 뭐겠어요? 거의 전적으로 골격근이에요. 네. 그래서 반사에 관계되는 걸 전체 한번 그려볼게요. 자, 반사는 대뇌 피질 외에도 반사가 있겠어요? 이것도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거의 대부분 무의식적인 거는 인지적 무의식 회로라 그래요. 대뇌 인지라면 벌써 대뇌 피질 쓰는 거예요. 대뇌 피질 쓰는데도 우리가 대부분 의식을 못 해요. 그걸 인지적 무의식 과정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브레인 전체를 보면 한번 잘 그려보세요. 자, 요 부분 잘 보세요. 요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요 부분 내가 엄밀히 좀 더 표현하면 요렇게 되는 게 아니고, 요거에 요렇게 그려주셔야 돼요. 이게 전부 다예요, 사실은. 따라서 요걸 뭐라 그러냐면, 따라서 중추신경계. 중심 밑에서부터 요 따라서 연수. 교내. 중내. 치상. 네, 대뇌 피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요렇게 딱 가운데를 잘라가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이제 본질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가운데를 딱 잘라 그리면 이게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 하면, 잘 한번 따라 그려보세요. 잘랐어요. 자, 손의 단면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안을 지금 실제로 세포들이 주로 많이 있는 부분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신경이라는 세포가 분포하는 영상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려 있어요. 그래서 이 두께 얼마야? 2mm. 이 전체는 두께 얼마? 그냥 10cm 되는 거예요. 근데 2mm 요거에만 세포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 뭐 다른 데 좀 있긴 한데 대부분적으로 있는 거예요. 140억 개의 세포 요렇게 분포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신경 세포들이 모인 데는 어디 있느냐 하면 요거에 요렇게 일부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에 일부 요렇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디 있느냐 하면 요렇게 잘라갖고 손의 피질에 푸킨의 세포, 사람의 경우 2천만 개 푸킨의 세포 이렇게 분포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하고 모양이 거의 비슷하게 이 아래도 한 덩어리가 있어요. 이게 뭐죠? 네, 덴테이트. 딱 치상핵. 네, 치상핵입니다. 치상핵. 이빨 모양의 핵이 있어요. 그 전부 다 신경세포 덩어리들이요. 자, 요거는 뭐겠어요, 그러면? 요거 요렇게 해놨는 거. 이게 바로 서브텐시아 니그라입니다. 자, 요거 적어줄게요. 서브텐시아 니그라. 그 다음에 올리버. 그 다음에 이게 뭐죠? 상구하구.
상부하고요. 대뇌 피질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한 핵이 있어요. 상당히 중요한 핵이. 자, 이게 무슨 핵이죠? 이렇게 그리면 레드 누클레스였어요. 레드 누클레스 적핵이요. 자, 그 다음에 대뇌 피질 안에 1억 개가 넘는 신경 덩어리들이 있어요. 그게 어디에 있느냐 하면, 자, 잘 그려주세요. 요렇게. 자, 요게 뭐냐면 꼬리핵이에요. 코다터, 꼬리핵. 요게 시상이에요. 자, 그래서 왜 누로사이언스에서 꼬리핵이나 시상이 왜 그렇게 자주 나오느냐, 레드도 그렇게 나오고, 스프텐시아 니그라, 올리브 계속 왜 나오느냐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잘라봤더니 이제 브레인 다 알았어요. 이거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따랐어요. 감각의 전달, 운동의 전달. 전달 두 가지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감각의 전달, 운동의 전달. 네. 그래서 감각의 전달, 운동의 전달을 해주는 그 중추기관이 사실 가장 많이 밀렸는데 이 척수요. 요거요. 전달. 뭐 전달할 것 같잖아, 보니까네. 그렇잖아요. 뭐 처리는 뭐 덩어리가 많은, 물론 야들도 처리를 하긴 해요. 간단히 하는데 이게 무지하게 많으니까 중요한 처리는 어떻게 한다? 위로 올려보내는 거야. 아주 간단한 처리는 어떻게 한다? 요소하는 거예요. 간단한 처리 요소하는 걸 주로 뭘 하냐면 따라서 반사. 우선 피하고 보자. 따라서 우선 피하고 보자. 반사의 대원칙은 우선 피하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뭔지 이게 새끼인지 뱀인지 그거는 나중에 누구한테 물어본다? 왜 야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됐죠? 이제 반사하고 위에 물어보고 명령 기다려 하는 걸 수위 운동이라고 하고 우선 도망가는 걸 우선 피하는 걸 반사를 해요. 안다는 생각이 오기 전에 행동을 해버려야 돼요. 튀어! 빨리 그 현장을 피해야 돼요. 피하고, 그게 바로 이제 반사하는 일이에요. 그 주로 요소하는 거예요. 예, 뜨거운 거 될 때, 뭐, 이런 거 전부 다 이렇게 하는 거. 손 팍 이렇게 해소하는 그런 거예요. 반사. 자, 그러면, 브레인을 공부한다는 말은 뭐냐면, 자, 주목해보세요. 먼저 어떻게 식으로 했다면, 요거가 진화적으로 어떻게 됐는가, 발생적으로 어떻게 됐는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자, 재밌잖아요. 이거는 뭐죠? 엄밀히 말하면 이 시스템하고 이 시스템 없어도 동작한다 그랬잖아요.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그게 자율인 거예요. 근데, 자, 우리 호흡하는 거는 되나요? 호흡하는 자율되나요? 아니잖아요. 섞여 있죠. 딱 섞여 있다. 그래서 공부 좀 해보면 그걸 분리할 수 있어요. 그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가. 예.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서 이제 손해부터는 뭐냐면 정교한 동작하고 관계 있어요. 손해. 그 다음 위로 올라가면 이제 시상하고 감정하고 관계 있어요. 그 다음 대뇌 피질은 이 피질 전체는 반 나눠갖고, 자, 나중에 하는데 반 나눠갖고, 우리 시각 피질 했잖아요? 반 나눠갖고 뭐냐면 세계상을 만드는 거다. 세계상. 시각, 청각, 촉각을 통한 세계의 모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 반 나눠 앞쪽은 뭘 하느냐 하면 운동에 대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운동에 대한 계산. 운동에 대한 계산을 하면 계산 결과는 밑으로 운동 전달. 감각은 상행, 상행 감각. 하행 운동. 네, 그게 대전제예요.
심장 근육이 스스로 변형돼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특수 심근이 정말 신기했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